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지난달 한국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북한과 이에 대응해 북한이 무인기를 보낸 한국에 대해 표현의 차이는 뒀지만 양측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위권 차원의 조치를 정전협정이 제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유엔사 판단에 대해서는 본연의 임무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26일 유엔사 특별조사반이 지난달 북한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 수도권에 침투시킨 데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는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이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정규칙에 따른 것으로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한 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또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협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유엔사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유엔사 결론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를 날린 것이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유엔사가 북한의 무인기 침입에 대해서는 Committed Violation, 즉 정전협정 위반임을 명확히 확인한 반면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선 Constitutional Violation, 즉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두 표현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어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한국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사 존립 근거와 목적이 정전협정 체제 유지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 소재에 앞서 유엔사는 남북한 양측의 법률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유엔사의 기본 목표니까 그 정전협정이라는 것이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핵심 목표인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엔사의 존립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유엔사의 결론은 한국의 자위권적 행동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정전협정 준수라는 기본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 압도적인 대응을 하겠다. 도발의 원점과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완전히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유엔사가 반대를 하거나 문제시하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번 무인기 도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북한 당국은 유엔사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현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이 서울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김건 본부장이 26일 방한 중인 마시모 야파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을 면담하면서 IAEA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물질 생산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환기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본부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IAEA 차원의 강력한 대북규탄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사무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파로 사무차장은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IAEA가 북한 핵시설 모니터링, 검증, 준비 태세 유지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최근 호흡기 질환자 급증으로 5일간 평양 봉쇄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북한에서 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가비 측은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지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25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린 북한 당국의 공고문입니다. 받는 이가 각국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로 된 이 공고문에는 겨울철 돌림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성 전염병 환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의 방역 조치를 알린다고 돼 있습니다. 이어 1월 25일부터 29일 24시까지 닷새간을 전염병 특수기간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 이동 제한과 함께 하루 4회씩 체온 검사 등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도 북한 당국이 호흡기 질환 증가 때문에 평양 주민들에게 닷새간 봉쇄령을 내렸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을 인정한 뒤 90여일 만에 코로나 완전 해소를 주장했고 최근에는 당국의 코로나 극복을 자화자찬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값비싼 승리는 우리 당 방역 정책의 승리이고 우리 국가의 위기 대처 전략의 승리이며 우리 인민 특유의 강인성과 일심단결의 승리이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도적 월성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북한의 이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번에 갑작스러운 평양 봉쇄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급증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It's very clear that North Korea is having a spike in COVID cases, and it's also at grave risk of hospitalizations and deaths in its population. A combination of a highly infectious virus and also very low vaccination rates. Population have no immune protection. 공중보건 전문가인 고스틴 교수는 북한이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처럼 효과적인 서방의 백신을 받아들여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중국산 코로나 백신을 지원받아 일부 주민들이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과 한국의 거듭된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았고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측과도 원활하게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백스 퍼실리티를 운영하는 세계 백신 면역협회 가비는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의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비 대변인은 25일 북한에서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코백스를 통해 무료로 백신 물량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북한이 우리의 지원을 원하면 우리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인권기구와 유럽연합 EU, 미국과 영국의 의원들이 미국이 6년 만에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하자 환영 입장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은 줄리 터너 새 지명자가 20년 가까이 탈북민 사회와 각별한 유대 관계를 맺어왔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최고의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특사 지명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라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특히 자신과 미국 북한인권 특사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란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인권 특사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도 미국의 특사 지명을 환영한다며 줄리 터너 지명자가 대북 외교에서 인권과 책임 규명을 우선시하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도 VOA에 보낸 성명에서 특사 지명을 환영하면서 EU는 비판적 대북 관여란 자신들의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구체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환영 성명이 나왔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중진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이번 특사 지명은 잔혹한 김정은 공산정권의 극악무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에서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터너 지명자는 헌신적인 베테랑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치지 않고 일했다며 그와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의 협력은 북한 김씨 정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인권을 진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 역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턴 의원은 터너 지명자의 최우선 임무는 방치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다시 의제로 추진하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먼지를 털어낸 뒤 보고서가 권고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기소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도 터너 지명자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20년 가까이 국무부와 백악관에 근무하며 탈북민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 터너 지명자는 북한 인권을 가장 잘 아는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인권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들이 목소리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알고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줄리 터너처럼 이쪽 분야에 많은 탈북민들을 알고 있는 분도 정말 국무부에서 저는 아직 보지 못했고, 그 누구보다도 북한의 그 현실, 이제 또 북한 그 피해자들의 그 눈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심지어 밤 12시까지 우리가 탈북자들 여기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허물없이 대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아픔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정치원 수용소 문제 가지고는 줄리가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줄리가 아마 특사가 되면 훌륭하게 일할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은 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민들이 대북 정보 유입 활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터너 지명자가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여러 도움을 줬다며 상원 인준을 받으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의 현대화공사가 최근 급진전을 이뤄 결정이 내려지면 언제든 새로운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자체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너머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지난 18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서해 위성발사장의 동쪽과 중앙 구간 곳곳에서 극적이고 지속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료 저장고 확장과 냉각수 탱크 추가, 연결타워 개조, 발사대 주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장기 목표로 제시한 더 크고 정교한 위성발사체 발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발사장의 수직 시험대에 대해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다면서 결정이 내려지면 최소의 노력으로 실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중국 기업과 개인들이 관련 기술 물품들을 북한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중국의 핵 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 중국 측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협력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 정부는 지난해까지 중국 기업과 개인들이 북한, 이란 등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따른 통제 품목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핵무기 비확산을 위해 관련 중국 기업들을 제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금 세탁과 불법 금융 서비스, 불법 조달 같은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과 개인들이 주로 북한 금융기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북한은 중국 내에서 금융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